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요. 우리가 생산 요소 시장, 특히 완전 경쟁 요소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선 요걸 봤습니다. 노동자를 한 명 더 채용할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합니다. 오케이? 자, 노동자를 한 명 더 추가적으로 채용을 했을 때 이 기업의 총 수입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그거를 지금 체크하려고 하고요. 이걸 한 명 더 추가적으로 할까? 그때 총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보려고 합니다. 따라오셨죠? 자, 그래서 이쪽 메커니즘에서 살펴봐서 노동을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총 수입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초점 맞춰서 노동을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총 비용이 어떻게 되는가? 요거를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요거를 델타 Q가 양쪽에 들어가요. 델타 Q, 델타 Q 이렇게 하면 똑같지?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다 노동, 여기다 TR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 이름을 다르게 씁니다. 이름을 뭐라고 쓰냐면 얘가 MR이 되고요. 얘가 MPL이야. 그래서 MR 곱하기 MPL 이렇게 되고요. 얘를 MRPL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것도 다시 한번 봐봐요. 자, 얘가 델타 Q고요. 얘가 델타 Q야.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노동을 한 단위 변화시켰을 때 총 비용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살펴보시면 이게 MC고요. 이게 MPL이라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MC 곱하기 MPL 이렇게 되고요. 이게 생산요소 팩터라고 해서요. MFCL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MRP랑 MFC가 어떤 관계인가 같을 때가 바로 최적 고용량이다. 만약에 MRP가 더 크면 노동을 한 명 더 증가시키고 MFC가 더 크게 되면 노동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을 한번 도출할게요. 뭐 요소라고 하지 마시고 노동이라고 그냥 바로 합시다.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을 도출해 볼게요. 자, 우선 개요 살짝 한번 인트로 봐볼게요. 개요. 자, 우선 시장 전체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시장 전체의 노동 공급 곡선은 우상향 하고요. 시장 전체 노동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우리 본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이 있고요. 임금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뭐 SL 이렇게 있고 DL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가 이제 균형점이죠. 여기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들이 주어진 임금 하에서 균형 임금 하에서 일을 합니다. 막 1000만 명, 몇백만 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개별 기업이야. 그래서 개별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시장에서 임금이 이걸로 결정됐어. 자, 시간당 임금을 10,000원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그냥 그 10,000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W0라는 여기 L0 이렇게 있을 때 요거는 시장 전체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시장 전체. 그럼 시장 전체에서 임금과 고용이 결정되면 저 임금 하에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이 임금 하에서 노동자들이 무수히 많이 주어진 임금 하에서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개별 기업이 인식하는 개별 기업이야. 주인공이 거기 보시면 노동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됩니다. 노동의 수요자가 되는 것이지. 자, 다시 위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개요에 보면 시장 전체 내용이 나와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 공급 그대로. 자, 밑에 개별 기업 볼게요. 개별 기업. 개별 기업은 전체 노동시장에서 뭐 사람들을 몇 명 채용하는 거니까 그 채용했다는 게 막 노동시장의 임금이나 이런 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걸 뭐라고?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고,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가격 수용자라는 말 보이십니까? 여기서는 이제 임금이지, 임금 수용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임금, 이자율, 뭐 환율 다 가격입니다. 그래서 가격 수용자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프라이스 테이커니까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이고요. 가격을 막 조정할 수 없습니다. 자, 시장 전체 노동과 수요 공급에 의해서 임금이 W0로 결정이 되면 주어진 W0 임금으로 원하는 만큼 노동을 채용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가격 수용자라는 것은 저기 노동시장 전체에서 결정된 W0를 받아들여 이렇게요. 인식해. 이거를 자기가 뭔가 임금을 더 올리거나 그렇게 낮추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이 인식하는 노동 공급 곡선은 수평.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그래서 뭐 거기 뭐 나와 있긴 합니다. 개별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땐 주어진 임금에서 고용하기를 원하는 근로자들이 무수히 많다라는 의미에서 개별 기업이 인식한다라는 게 노동 공급 곡선이 수평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럼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몇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게 좋겠냐? 이걸 찾는 겁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위에 나와 있는 이 원리를 이제 좀 활용할 겁니다.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요게 MFC라는 게 Marginal Factor Cost 이렇게 얘기했죠. 이 이전 단계가 바로 TFC가 돼요. 자, 용어 정리 좀 합시다. 2번 비용과 관련한 얘기들을 할 거예요. 총 요소 비용 TFC. 노동이라고 해서 하첨자 쓸게요. 오케이? 평균이니까 Average Factor Cost 노동. MFC, 우리는 MFC에 초점 맞춰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MFC L 한계 요소 비용. 오케이? 자, 우선 첫 번째 총 요소 비용이라는 것은 TFC라는 것은 요걸 한번 잘 봅니다. 1번 생산 요소 노동이 한 가지만 있다. 그러면 총 요소 비용은 얼마 임금에 얼마를 채용했니? 이겁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 있잖아. TFCL은 W 곱하기 L 이겁니다. 아니, 근로자에게 들어가는 총 비용이야. 그러니까 F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또 설마 앞에 TFC 하면 저기 앞에 가변 비용과 고정 비용 할 때 이건 픽스드잖아. 픽스드 고정됐다는 거고 이건 팩터. 그러니까 그냥 TC에 초점 맞추시면 돼요. 노동을 채용했을 때 발생하는 총 비용. 오케이. 노동 비용입니다. 이렇게. 아니, 근데 앞에서 본 것처럼 W가 만약에 이렇게 고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 고정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밑에 그림 나와 있는 것처럼 TFC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 될 것이고요. 굳이 뭐 그렇게까지 그림을 안 그리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FC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하면 AFC는 TFC를 L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W 이렇게 됐죠? MFC는 여기 한계예요. 한계. 마지널입니다. MFC는 노동을 한다니 이거 뭐 새롭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야. 그래서 TFC 이걸 미분하면 W.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물 시장에서 완전 경쟁 시장하고 비슷해요. 거기서는 평균 수입과 한계 수입이 P로 일정했죠. 여기도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TFC 값이 주어져 있으면 요걸 위해서 요걸 이용해서 이렇게 돼 있다는 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93페이지 내용은 볼 필요 없고요.
박스로 회색깔로 음영 처리되어 있는 거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개별 기업의 요소 고용량을 결정. 그래서 요거 MFC는 우선 살짝 이렇게 핵심 포인트가 MFC지. 잘 봤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요소 고용량은 MRP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MRP 한번 볼게요. 3번. MRP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해요. 자, MRP 곡선과 VMPL 곡선이 있는데, 자, 1번.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MRP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앞에 본 것처럼 MR 곱하기 MPL, 이게 이제 MRP의 의미야. 자, 의미 해석 직관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시죠. 노동을 한 명 추가적으로 투입했을 때 거기서 총 수입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이게 바로 MRP죠. 따라오셨죠? 오케이. 자,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저 생산물 시장이 만약에 Q 시장이 노동시장 말고요.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Q를 만드는데 완전 경쟁 시장이면 경쟁적이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가 완전 경쟁 시장이면 우리 완전 경쟁 시장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그래요. P가 요거랑 비슷했죠.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AR과 MR 이게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면 그냥 언제나 요걸 딱 생각하시고 시작하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이면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P가 MR하고 똑같기 때문에 P 곱하기 MPL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따라오셨죠? P 곱하기 MPL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여기에 설명을 하면 원래 MR과 P가 완경일 때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점이 여기선 다르지. 그래서 밑에서 오른쪽 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P가 MR하고 같은데 독점이 있을 땐 달라요. 생산물 시장이 완경일 때는 MR이 P랑 같게 되고요. 근데 생산물 시장이 만약에 그냥 독점이라고 할게요. 독점일 때는 MR보다 P가 이렇게 더 크게 됩니다. 자, 용어 정리한 이거는 어렵지 않고요. 용어 정리 좀 하세요. 얘를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얘를 VMPL 이렇게 합니다. VMPL.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돼 있으면 MR 곱하기 MPL이 여기서 보시면 MRP야. P 곱하기 MPL은 VMP이고요. VMPL. 오케이? MR 곱하기 MPL은 MRPL이고 P 곱하기 MPL은 VMPL인데 VMPL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 자, 여기서 거기 밑에 1번 보시면 MRPL 곡선과 VMPL 곡선이 나와 있는데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다. 항상 가격과 P가 MR하고 같게 되고요. 그래서 MRP는 VMPL. VMPL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익히시면 돼요. 자, 이거는요. V가 value를 뜻합니다. 가치야. 그래서 노동의 이름은 한계 생산. MPL이죠. 여기에다 가치 이렇게 곱한 거야. 오케이? 가치 한계 생산 이렇게 번역하기는 좀 그렇잖아. 그래서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 그냥 VMPL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VMPL, MRP.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V라는 P가 MR과 같으니까 VMPL이 MRPL과 같고 독점일 때는 P가 MR과 다르니까 VMPL과 MRP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2번 볼게요. 잘 나와 있고요. 3번. 자, 노동의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 여기 보시죠. MPL 얘는 노동의 한계 생산이잖아. 얘가 우리는 체감한다 이렇게 상정하고 얘기를 할 겁니다.
MPL이 체감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체감한다고. 그쵸? 우리 생산함수에서 수학 체감의 법칙 그렇게까지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노동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MPL이 하락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MRP 일정할지라도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하향하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요거 잘 정리가 돼 있어요. 4번에 별표하시죠.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다 그러면 P가 MR하고 같아요. 그럼 VMPL과 MRPL이 같게 되지만 생산물 시장이 불안정 경쟁이면 P가 MR보다 커요. 그러면 MRP보다 VMPL이 크다. 읽으시면서 그냥 요거 잘 정리하면서 같이. 여기 보세요. 어려운 건 아니고 새로운 용어가 막 나온 거야. 영어 공부하는데 단어가 막 나온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영어 단어 암기하셔야지. 그래야지 뭐 가만히 뭐 이렇게 있으면 암기가 저절로 안 됩니다. 우선은 암기를 하셔서 이쪽 파트가 어려운 것도 막 VMPL, MRP 했는데 영어 단어를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지? 생각이 안 나네. 자신이 없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 없으면 자꾸 안 보고 그러다가 이쪽 파트를 아예 통으로 날리시는데 근데 시험 문제가 요즘 자꾸 어려워지고 있어서 이쪽 파트도 계산 문제로 조금씩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거기 보시면 생산물 시장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거기 나와 있는데 얘가 체감하기 때문에 MRP 곡선은 우하향합니다. 노동이 증가할 때 이렇게 MRP L 곡선이 우하향해요. 그리고 완전 경쟁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VMPL 곡선 이 빨강으로 할까요? 같아요. 그래서 얘가 VMPL 곡선이다. 우리가 이제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요, 그냥 두 개는 그냥 같다. 이렇게 많이 쓸 겁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 자, 거기 위에 중간에 회색깔 박스가 있고요. MPL이 체감한다는 거 잘 보시고, 5번, 6번, 7번, 이거는 밑에 그림 그냥 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림에서 뭐 불안정 경쟁일 때 뭐 7천, 3천,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요거씩만 머릿속에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495페이지 가볼게요. 이윤극대화 관련한 요소 고용 조건 해가지고요. 앞에서 본 것처럼 최저 고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용량을 요거를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1번. 노동 한 단위를 더 고용할 때 얻는 추가적인 수입은 생산물이 완전 경쟁 시장이면 VMPL 또는 MRPL.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MRPL이에요. MRPL. 근데 여기는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일 때는 VMPL 요거랑 같게 되겠죠. 얘랑 뭐가 같다? MFCL 요게 똑같다. 요거를 활용하게 되는 거죠. 요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VMPL은 완전 경쟁 시장이나 특성 하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근데 2번 볼게요. 생산 요소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면 시장에서 결정된 요 MFC는 앞에 뭐라 그랬어? 노동시장이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노동의 공급자들도 되게 많은 거야. 그럼 시장에서 얼마 균형 이게 딱 임금이 결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적일 때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면 W는 일정합니다. W는 일정하고 그래서 W를 나타내는 VMPL, MFCL 그게 바로 수평이었죠. 자, 그게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일정해서 요거랑 바로 W는 같게 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밑에 그림 별표하세요. 그걸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명의 노동자를 채용할 것인가 하는데 여기 임금이 얼마 시장에서 결정되면 이걸 받아들인다니까요. 얘가 MFCL 이렇게 되고요. 자, 노동의 한계 생산 VMPL 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는 MRP라고 하세요. MRPL 이렇게 됩니다.
자, 거기는 뭐 L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를 할게요. 점점점점점 L0. 자, 만약에 여기 있다 할게요. 여기. 아니, 지금 10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지금 6명째 고용하고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한계의 원리에 따라서 6명에서 7명으로 추가적으로 1명 더 채용할까 고민을 합니다. 따라오시겠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고용을 1명 더 증가시키게 되면 총 수입의 증가분의 크기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만큼이 이득이 돼요. 총 수입의 증가분이야, 이게. 근데 총 비용의 증가분은 어떻게 됩니까? 비용이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크기는 이만큼이라고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돼? 여기 하늘 색깔만큼 면적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바로 최적이고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여기 만약에 13명을 채용하고 있었어. 그러면 이때는 오히려 고용을 줄여야 돼. 12명으로 이렇게 줄인다라고 하면요. 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 비용의 감소가 어떻게 돼? 비용이 이만큼이잖아. 그러니까 비용이 줄어드니까 그 이득이라니까 총 수입의 증가가 이만큼이야. 이만큼을 날리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줄여야 되고 언제가 최적입니까 하면 여기 끝.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에 나타내는 결론 그렇게 정리가 돼 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대문자 L로 썼는데 책에서는 뭐 약간 소문자 L로 쓴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개별 기업이라는 뜻이야. 개별 기업의 어떤 선택이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뒤에 이제 시장 전체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럼 또 이 L자가 한계가 있어. 그래서 마켓이라고 해서 저는 하첨자 M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럴까봐 그냥 개별 기업은 소문자, 시장 전체는 대문자. 저자분은 그렇게 쓰고 계세요. 근데 뭐 객관식에서 뭐 그렇게까진.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개별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 나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최적 고용량이 결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네 번째 기업의 개별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 한번 생각합니다. 노동 수요 곡선. 자, 우선 1번 보시면 개별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임금과 한계 생산물의 가치 그렇게 하지 마시고 VMPL 또는 MRP 한계 수입 생산 이게 같아지는 점까지 고용을 하고요.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면 개별 기업은 임금이 W0가 있을 때 L0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되고요. 자, 뭐 거기 쭉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결론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MRP나 VMPL 곡선이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 임금이 W0일 때는 요만큼 L0를 채용하려고 그러고 임금이 이렇게 올랐어요. W1일 때는 요만큼 채용하려고 하고요. 임금이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주어진 W2 임금 하에서 노동을 이만큼 채용하려고 하고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노동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기업이 주어진 임금 하에서 주어진 임금 수준에서 얼마나 노동을 수요하려고 하는가 고용하려는 채용하려는 수요하려는 노동자의 양 이걸 나타내는 거 그게 노동 수요 곡선이지. 근데 가만히 보면 주어진 임금 하에서 이 MRP, VMPL 곡선이 바로 정확하게 노동 수요 곡선하고 같게 됩니다. 오케이? 암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노동의 수요 곡선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우리 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조업 중단점 위에 있는 MC가 바로 공급 곡선이라고 했잖아. 가격이 있을 때 기업이 공급 곡선 너 얼마나 생산할 거야? 그걸 물어본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MRP의 곡선, VMPL 곡선이 바로 노동의 수요 곡선이다. 그래서 문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정보를 준 다음에
노동의 수요 곡선을 도출하세요. 구하세요. 그러면 MRP 구하면 돼. VMPL 구하면 돼요. 이거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5번이 결론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VMPL이 노동의 수요 곡선. 독점일 때는 MRP가 노동의 수요 곡선. 그러니까 언제나 MRP라고 보시면 돼요. VMPL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MRPL과 같죠. 자, 그 다음 6번에는 이제 뭐 불안정 경쟁이 되었을 때 뭐 이렇게 뭐 나와 있는데 넘어가셔도 되겠고. 다음. 자, 이 노동 수요 곡선이 각각 개별 기업이었었는데 이걸 합쳐요. 그래서 5번에는 시장 전체에서 노동 수요 곡선 이렇게 있습니다. 노동 수요 곡선. 오케이. 이해가시겠죠? 자, 시장 전체 노동 수요 곡선. 1번 보시면 시장 전체 노동 수요 곡선은 개별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그림 보면 기업 A, 기업 B가 있는데 주어진 각각의 W0 임금하에서 A는 3명, B는 4명, 그러니까 둘이 합해서 7명.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W1일 때는요. 7명, 9명 하니까 16명. 자, 그래서 수평의 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메이션. 주어진 임금 하에서 개별 기업들이 몇 명의 노동자를 채용할 것인가 그거를 다 이렇게 합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당연히 기울기는 좀 더 완만해지겠죠. 근데 뭐 그건 어떻게 객관식 문제로 낼 만큼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98페이지 가보시면 요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 노동 경쟁에선. 근데 우리는 당장 안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문제 풀 때 탄력성이라는 거 우리 수요 공급에서 언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까요? 이런 거 봤잖아. 뭐 대체가 많을수록 뭐 등등등 단기보다 장기일수록 그런 거랑 사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따로 하진 않고요. 저 앞에 나와 있는 탄력성 파트를 가지고 대체할게요. 아셨죠? 그걸로도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무사 시험에 2차 노동경제 있다고 그랬잖아. 거기서 이게 매년 시험에 나오는데 우리는 뭐 노무사 시험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요거는 그냥 뭐 이런 게 있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3절에는 생산 요소, 노동의 공급에 대해서 볼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노동의 수요 곡선을 도출했습니다. 뭐가 수요 곡선이다? MRP가 수요 곡선이다. 각각의 주어진 임금 하에서 몇 명을 고용할 것인가? 이 주어진 임금이 MFC가 되는 것이니까 최저 고용량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노동 공급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